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명령을 이해하고 또 실천할까요? 지금 보면 이제 전혀 변하지 않고 역시 뭐 이런 거잖아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믿을 수도 없고 또 그냥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율이 10%로 떨어져도 할 일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윤석열의 본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더 안 좋다 상황이. 보궐선거 결과 때보다 더 지금 상황은 더 실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더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지층이에요. 아니 선거 참패했는데 웃고 즐거워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런 자리라면 당 관계자는 참석을 안 시켰어야죠. 그리고 악어의 눈물 같은 반성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민심을 받드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변화했다라고 느끼려면 일단 김기현 대표가 다음날 사임을 하겠죠. 책임을 지고 그게 책임 정치니까요. 그렇게 하고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어쨌든 당정 관계에 있어서 당정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든가 이 정도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 저게 청와대 영빈관이잖아요. 네. 많은 국민들은 저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럴 거면 뭐하러 옮겼어? 그런데 국민 여러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그리고 민생을 위해 무엇을 제안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모릅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한 일은 선거 끝나고 정부 여당과 대통령과 퓨전 한식 만찬한 것이 끝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통합이 아니라 윤신통합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성, 그러니까 이 원론적인 얘기 자꾸 하는 것은 이제 유체이탈 화법은 이제 국민들이 너무나 지겨워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3대에 걸친 지독한 친일 매국노의 교육을 받고 그도 모자라서 고무호수로 두들겨 맞고 해서 이놈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렇게 뭔가 검찰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뭐 사과 직접 안 하더라도 그죠? 그렇죠. 뭔가 간접적으로. 반성의 어떤 네. 뉘앙스 또는 재검토 이런 거 얘기하는 그렇게 어렵나요? 검사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공소유지를 못 하니까. 정부가 잘못했다, 반성하겠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서 국민과 야당을 공산 전체주의로 몰아가셨던 분이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반성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요? 선거에 지니까 이제 좀 겁이 나십니까? 우리는 이 썩어 빠진 쓰레기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고 그 휘하에 빌붙어 있던 모든 조작 검찰 그리고 집회를 방해한 악질 경찰들을 반드시 단죄하여 10년 동안 후쿠시마 폐수를 처먹도록 하는 그런 은총을 베풉시다. 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이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일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멘붕 상태에 빠진 이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법원이 기존의 대장동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에 배당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위한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면서 멘붕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위원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에 더해 위증교사 사건까지 얹힌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은 언제 선고가 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렵다라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는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마저 이재명 대표를 감싼다는 비판에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면서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이 이렇게 나서는 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끝장내 보겠다고 작정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드러내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16일에 이재명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는 내년에 있을 총선 전까지는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지금까지 얼마나 무도한 수사를 벌였는지
잠시 관련 영상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백현동 건은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해왔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포기한 걸로 보여요. 네, 왜냐면 그 영장 단계에서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이 논리 구성 자체가 범죄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범죄야?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창훈 판사가 얘기한 거. 네, 아니 그 비슷한 사례라도 있으면 좀 내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을 못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도밥도 안 되니까 일단 그냥 기소하자, 던지자. 일단. 그리고 판단만 받는 거야. 아하.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대북송금 사건은 애초에 관여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서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관계간에서 조금 더 많은 내용으로 소설을 써보자. 이거는 이제 어차피 그 백현동 사건은 법리 구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던지는 거고, 그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보자, 이런 취지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에는 자기들 딸이 소명됐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소명은 굉장히 낮은 단계인데 소명됐다고 하니까 이거라도 빨리 심판 받아보자고 해서 또 별도로 기소했어요. 이거는 병업도 안 하고. 근데 재판,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다 병업되게 돼 있다. 재판부에서 다시 33부에 재배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정말 후한무치한 자들이라는 건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법원에서도,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들 역시 이러다가 모두 윤석열과 함께 공멸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국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말처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분열 조짐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친박 신당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박의 좌장 역할인 최경환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말은 친박 세력들이 TK 지역에 출마하게 되면 또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제발 내년 총선이 있기까지 국힘이 최대한 크게 분열하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는 거죠. 한편 탁현민 행정관이었다면 절대 기획하지도 않았을 장면을 윤석열 부부가 연출해 아주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순직한 경찰의 자녀를 품에 안고 사진을 찍는 행사라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사인데요. 지난 18일에 윤석열 부부가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그러니까 2020년 2월 한강으로 뛰어든 투신자를 찾기 위해 잠수했다가 순직한 경찰 영웅 유재국 경위의 자녀를 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 윤석열 부부는 자신들을 어필하는 데 있어 생각한다는 게 고작 이런 진부한 방법 외에는 생각해내지 못하는 사람들 같아 씁쓸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불통에 이준석도 돌아버리겠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터져나왔는데요.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떴는데,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가 떨어진 30%로 조사됐고, 반대로 윤석열 부정평가는 60%대로 급등한 아주 반가운 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즉 윤석열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까지 6개월 만에 30%대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세부적인 내용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참고로 윤석열 지지율은 그동안 수도권에선 인천, 경기 지역보다 늘 서울에서 긍정평가가 조금 더 높았는데, 이번 서울 지역에선 윤석열이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25%를 기록했고, 반면에 인천과 경기 지역에선 32%,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31%, 광주, 전라에서는 11%, 그리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선 45%, 마지막으로 부울경 지역에선 34%를 각각 기록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윤석열 지지율이 그나마 높게 나왔던 서울 지역에서 25%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치른다고 하면 지난 총선과 어느 정도 비슷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만큼 강남과 서초 지역을 제외하면 전멸할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라는 뜻입니다. 또한 눈에 띄는 건 특히 대구 지역에서 긍정과 부정 격차가 역전된 상황이라는 건데 윤석열 정부를 만든 핵심 지지층이 가득한 TK에서까지 부정평가가 높게 나왔다는 건 국민들의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조사 역시 보수 과표집이 상당했던 조사였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보와 보수 지지층의 표본수가 거의 동일하게라도 진행된 여론조사였다면 최소 2, 3%는 더 윤석열 지지율이 빠졌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윤석열 당선 이후인 2022년 3월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나쁠 것이라고 예상했던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국민의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돌보고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대통령 도리고 그것이 민생 아닙니까? 결국엔 경제와 민생, 이 부분이 윤석열의 운명을 가를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안 봐도 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도 고발 사주와 검언 유착을 해서 딱 걸렸었는데 그러니까 안 걸린 공작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우리 민주 시민들이 이렇게 개고생을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용산 총독부에 있는 무리들, 특수부 검찰을 비롯한 조작한 검찰들, 왜곡되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조선일보 등 언론들, 이놈들 모두 굴비 엿듯이 엮어서 감방에 쳐놓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후쿠시마 핵폐수 처먹이 가면서 개고생 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젠 민주당 수박들 때문에 맨날 엄중 타령만 해대던 그 거시기들 때문에 눈 떠보니 어느새 대통령이 되어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또 해외에 나가서 나댄다고 줄리는 바쁘고 있습니다. 내가 차마 그래도 인정이 있어서 줄리 죽으라 소리는 못해서 그래도 해외로 토끼라고 했는데 토끼 시기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윤석열 내려오라! 야당 대표 2년 내내 탈탈 털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래도 판사가 직접 점거 한 털도 없다 하는데 또 국회의 영장을 투척해서 정당을 분열시키고 입법 사법 다 장악해서 검찰 독재 완성시키는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까? 분명히 내년 총선이 있기 전이나 총선 시기에 상상 이상의 딴짓을 할 것 같은 위기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절대 방심하지 말고 대여 공세에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 지지층들 뿐만 아니라 무당층들 마음까지 사로잡는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더 버티고 이웃과 더불어 민주시민을 격려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김건희 윤석열 정권 타도를 외친다면 이 정권은 올해 안에 무너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입니다.